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적금 금리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주제를 정해봤어요. 최근에 이 예금 관련된 상품 가운데 파킹 통장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킹 통장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파킹 통장 그리고 파킹 통장의 성격을 지닌 예금 상품을 제가 모아 왔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또 좋아요 버튼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파킹 통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차하듯이 짧은 기간에 돈을 넣어두고 언제든 인출을 할 수 있는 통장을 이야기하는데 자유 입출금식 통장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금리 측면에서 다릅니다. 자유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 0.1% 거의 금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파킹 통장의 경우에는 많게는 2% 넘는 금리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본 금리라기보다는 우대 금리 이런 거 이제 다 포함해서 이렇게 금리를 책정하게 되는 거죠. 이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제시한 금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약간 아깝고 어딘가 잠깐 두고 싶을 때 이 파킹 통장을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이 파킹 통장이 최근에 더 많은 관심을 받기는 하지만 처음 출시가 된 건 2015년이었어요. 주로 외국계 은행에서 많이 출시가 돼서 SC제일은행의 상품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파킹 통장의 종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작년 말부터 워낙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경기가 또 이제 금융시장이 흉흉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런데 목돈을 그냥 들고 있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이 파킹 통장에 다시금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파킹 통장이 은행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그런 상품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렇게 파킹 통장을 관련된 상품을 내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각종 자본 규제가 본격화되기 때문인데요. 자본 규제 강화 때문에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최저 한도가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가 됐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예대율이라고 하죠. 예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 이 산정 기준이 가계대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가중치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일부 시중은행의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100% 육박을 하게 되죠. 예대율이 100%를 넘어서게 되면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대출 영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돈을 예금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들 예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행을 위해서 대출 더 해주고 싶어서. 자, 은행의 이익 따위는 관심 없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파킹 통장 그리고 이 파킹 통장의 성격을 지닌 예금 상품들은 무엇이 있느냐인데요.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정리를 해왔어요. 지금 보니까 10가지가 넘는데 가장 유명한 건 SC제일은행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줌 통장과 마이런 통장이 있는데 마이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연 1.5% 정도의 금리를 준다고 하고요. 설정 금액 초과 잔액은 연 1.0%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마이런 통장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최대 1.8%까지 금리를 주는데 최대 6개월까지 예치기간별 금리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기가 많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8월 30일이 또 마감이네요. 새롭게 또 오픈을 하면 그때 마이런 통장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시티은행의 상품도 있는데요. 시티자산관리 통장입니다. 금리는 연 0.1%에서 1.5%까지 있고요. 예금, 펀드 등의 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 SH 수협은행에서 내가 만든 통장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연 1.3%의 금리, 하루만 맡겨도 지정 금액이 넘으면 금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광주은행에서는 머니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연 1.6%의 금리고요. 예금 잔액의 그 구간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 인터넷 뱅킹 중에서는 K뱅크에서는 듀얼 K 입출금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1.5%의 연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금액을 설정한 이후에 한 달간의 또 유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세이프박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연 1.2%의 금리, 계좌 속에서 잔고를 또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 상품 중에서는 SBI 저축은행에서는 모바일 전용 입출금 통장 사이다뱅크 들어보셨나요? 예치기간이나 금액 등의 조건이 없이 연 2%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고요. 또 OK저축은행의 중도해지 OK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연 1.9%의 금리고,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충족할 때는 최대 연 2.5%까지 금리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또 페퍼저축은행의 상품도 있는데요. 페퍼루 중도해지 프리정기예금이라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에 하루만 해지를 해도 연 2.1%의 금리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중의 파킹 통장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통장 또 다른 건요, 신한은행의 상품입니다. 청년층을 공략한 파킹 통장인데요. 만 18세에서 30살 이하를 대상으로 내놓은 신한주거래 S20 통장에 예치금 최대 200만 원까지 연 1.5% 금리를 준다고 하고요. 또 우리은행의 상품 가운데 삼성증권 CMA 계좌와 연동된 입출금 통장인 우리 CMA 보탬 통장, 요것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임에도 예치기간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는 수협은행의 내가 만든 통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파킹 통장의 특성을 가진 2단 주머니 통장이라는 것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파킹 통장의 경우에는요, 저축은행과 달리 각종 예치금의 조건과 또 추가 금리가 붙는다는 걸 꼭 고려하셔서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관련된 상품의 URL을 모두 다 따놨는데 이거 눌러보니까 이 워낙에 보안이 중요한 그런 금융 사이트다 보니까 연결이 돼도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관련된 각 은행에 혹은 내가 가입한 내가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 은행에는 관련된 상품이 없나 궁금하신 분들은 예금 상품에서 입출금 자유 쪽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클릭, 서칭, 유로한 수고는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파킹 통장 알아보다 보니까 과연 이 하루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은행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시된 게 속 시원하게 나온 데는 없었는데, 이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라는 그 상품 안내하는 그 칸에 아주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하루의 기준은 언제냐?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 세이프박스. 입금 후 정확히 24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만들었으면 내일 오후 4시가 되면 과연 하루로 쳐주는 것인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기준이라고 해요. 밤 12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오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11시 30분에 계좌를 만들면 30분만 지나도 하루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자를 받고 싶은데 하루만 예치하고 돈을 뺀다. 그럼 다음날 바로 이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그 날짜에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킹 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짠테크 중에 하나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어떻게든 이자를 받고 관련된 돈을 그냥 썩히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인데, 저는 조금만 부지런 떨면 큰 금액이면 1%, 2%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냥 두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예금 통장에 묵혀둔 돈 그냥 두지 말고 이런 파킹 통장을 활용하는 꼼꼼한 재테크 지혜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